자, 이번 단원이 마지막 단원인데 이쪽은 과학기술의 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발전과 쟁점이라든가 이 두 개의 단원을 배우는 것이고,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많아서 공부하는 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 좀 다른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기술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들만 유의 있게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처음에 요즘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접근이 뭐냐?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때가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애들 못 본 때가 몇 년도였죠? 20년 대인가? 그죠? 그때 대학 생활한 애들은 자기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졸업했어요, 애들이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우리가 과학기술에 활용하는 건 바로 감염병이에요. 이건 인류의 오래된 수건이고 앞으로 계속 부딪혀야 될 문제거든요. 자, 근데 좀 더 자세히 다뤄줘 봤습니다. 학교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다루는 학교들이 있어갖고 제가 적어놓은 거 꼼꼼하게 보시고 어떤 게 주연 배우인지는 꼭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병원체들을 쭉 보게 될 거고, 전체적인 이 단원이 뭐를 추구하는지 볼 건데, 병원체는 바이러스에 중점을 두세요. 여러분들은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아셨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감염병 진단은 인류가 만들어낸,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아파? 그럼 이 마을 통제,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도구죠. 구분도구. 보시면 봐봐요. 우리 인간에게 이 감염병, 솔직히 이거 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역사에 나오는 최고의 전염병이 뭐예요? 뉴턴이 이것 때문에 만유인력 발견했잖아요. 바로 흑사병이에요. 누가 옮기는 겁니까? 쥐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감염체가 보면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곰팡이가 있다는데 다 그게 그거 같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인간에게 전염을 일으켜서 감염시키는 것들이 감염병이고요. 비감염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전염병이죠. 뭡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비전염병이죠. 그러니까 병원체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들이 감염병이다. 자, 그럼 그런 병원체가 어떤 애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알죠? 아주 오랜 고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가보면 뭐 독립 영양생물이 출현, 이런 말 들어봤죠? 종속 영양생물이 최초로 출현하거든요. 생명체로. 그게 원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원핵세포가 있고요. 보세요. 얘보다 좀 진화된 애가 누구냐? 진핵세포입니다. 뒤에 진핵세포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다세포예요. 그 다음부터. 이 단세포 중에 얘가 원시세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진화되는데, 얘들의 차이점은 보세요.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모두 생물이에요. 바이러스처럼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중간성 물질이 아니라 얘는 생물입니다. 중요한 건 얘들 모두 뭐라고요? 살아있는 놈들이에요. 다 생물입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자, 단세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핵의 유무예요. 여러분, 진핵세포에서 핵 봤죠? 핵. 그죠? 얘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 핵과 핵산을 조심해서 생각하세요. 핵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물은 모두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핵산이 뭐죠, 여러분? 핵산? DNA 또는 RNA. 다시 말해서 얘들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유전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염기로 되어 있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기억나요? AGCT, AGCU. 그죠? 염기서열로 얘들이 모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핵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없다는 뜻은요, 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구분이냐면, 핵산이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핵이 있는 거고요. 둘러싸여져 있지 않으면 핵이 없는 거라고요. 핵산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여기 DNA 보이죠? 얘가 이 모양이에요. 고리 모양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쫙 피면 고리라고요. 이게 DNA면 혹은 RNA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NA, RNA. 얘들 자체가.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세포 소기권도 제법 있어요. 리보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리보솜이 막대 모양이에요. 막대 모양. 알겠습니까? 우리처럼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게 아니라 그냥 막대 모양. 원시 세포기 때문에. 알겠죠? 자, 자세히는 안 할게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잘 물어보는 게 요거 잘 물어봐요. 신기하죠? 식물세포에만 세포벽이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 세포벽이 뭐였죠? 셀룰로스예요. 자, 식물세포는 셀룰로스인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특히 제2고등학교 잘 나와요. 그 선생님들이 특히 좋아하셔요. 펩티도글리칸이에요. 펩티도글리칸. 알았습니까? 성분이. 식물은 뭐라고요? 셀룰로스인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미에로파이가 막 자꾸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쟤는 펩티도글리칸이다. 알고 계시고. 자, 독립적 물질 대사가 가능하죠. 당연히. 왜요? 독립적 물질 대사가 가능한 건 얘가 있어서 그래요. 효소가 있습니다.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は무조건 효소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왜 필요하죠? 물질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물질 대사를 할 때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게 무슨 분열이냐면요.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생장이잖아요.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 얘들한테는 이게 생식이에요. 그냥. 탄세포니까. 알겠어요? 뭐 감수분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뚝뚝 잘라지는 거. 그걸 무슨 법? 분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열법. 자, 모양에 따라 구근, 간균, 나성균 저건 모양이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 백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백신은 커다란 의미예요. 백신은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 항원이에요. 항원. 안에서 싸우는 애가 누구냐면 항체입니다. 항체. 알겠어요? 둘 다 단백질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얼마나 똑똑하냐면 우리 몸과 다른 단백질을 구분하는 데 탁월해요.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와 다른 애를 인지를 하잖아요. 정보를 저장해요. 걔 설계도를 딱 붙여놓는단 말이야, 이제. 그 설계도가 우리 몸에 딱 붙는 순간 우리는 면역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이 먹었죠? 10대 꺾어졌잖아요, 그죠? 장년층 아니야. 그럼 여러분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것도 인생 거칠게 살았잖아, 니네도. 그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면역력이 엄청나게 어린아이들에 비해서는 수백 배나 면역력이 높고 여러분 예방주사 많이 맞았을걸요? 어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몸에 그 웬만한 세균들,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저항력이 뛰어나요. 왜? 여러분들 그 림프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찰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몽타주가 쫙 있습니다. 이거 장티푸스, 이놈 콜레라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걔들이 딱 침입하잖아요. 바로 항체가 형성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전염병이 돈다? 거기 몽타주에 없는 애가 와서 그래요. 이거 전혀 새로운 놈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그 걸려갖고 막 죽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역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숙주를 찾아서 그 병원균을 뽑아내요. 그리고 걔를 분석합니다. 그리고선 그 병원균을 막 증식시키거나 죽은 애를 정상인 사람 몸에 넣어줘요. 미량을. 그러면 조금 아프겠죠. 아프면서 걔 몽타주가 형성이 돼요. 백신이에요, 그게. 알았어요? 자, 잘 들어봐요. 제가 딱 항원이 생겼죠. 항원입니다. 볼륨 공격할까요? 볼륨, 아파요. 그래서 막 퍼졌어요. 야, 저 병이 걸리면 막 사람이 아프고 열나고 쓰러진대. 그러면 이제 방역당국 대장, 얘가 막 찾아보는 거야. 숙주. 나를 끄집어보는 분석을 해. 이놈은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죽은 걸 인지를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약간 살아있는 놈을 넣어야 백혈구라는 애가 얘를 싹 먹으면서 분해를 하거든요. 나를 막 분해하면 거기에 설계도가 쫙 나와요. DNA 설계도가. 그럼 보조 T림프라는 애가 걔를 쭉 분석해서 딱 뿌려줘요. B림프 독성 T에 팍 뿌려줘요. 그럼 B림프가 실제 항원항체를 하는 애인데, B림프라는 애가 본스멜로우가 뭐예요, 여러분? 골수요. 본이잖아요. 멜로우. 골수입니다. 걔 골수. 마시멜로우, 그죠? 본스멜로우. 걔 거기서 림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림프가 B림프구예요. 그 가슴, 니네 무슨 스테이크 맛있어? 이게 뭐예요? 티본 스테이크 맛있잖아. 그 뒤에 가슴뼈 티머스란 말이거든. 거기서 만들어진 T림프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면역을 합니다. 근데 걔들이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몽타주를 보고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몽타주 그려주는 애가 보조 T예요. 몽타주가 싹 그려줍니다. 야, 얘 조심해. 그래? 딱. 자, 근데 약간 산 놈을 집어넣는데 살아도 병원균 아닙니까? 이게 막 증식하면 막 우리 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기 직전에 했죠. 할아버지 병원균. 1분의 1cm 못 가는 애들 딱 집어넣어요. 그럼 당할 거 아니야? 몽타주만 그리면 되잖아. 병원균이 뭐 나이 들었다고 뭐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DNA 분석이니까. 아니면 죽어도 효과가 있는 애들은 죽은 대균을 넣어주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방주사 맞을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열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몸에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혈청주사를 놔줘야 돼요. 혈청주사. 병사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항체의 능력치를 막 몽타주를 놓고 막 군사력을 키우지 못할 능력이면 군사를 넣어야 돼요. 대신 군사를 넣어서 치료를 하잖아요. 걔는 면역력은 없어요. 알겠어요? 왜요? 몽타주는 몰라요. 그냥 다른 나라 군사가 들어와서 얘를 제압한 거지. 야, 우리나라 미군 있지? 걔 백신이냐 혈청주사냐? 그게 혈청주사야. 미군 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 물론 뭐 지금 인터넷 같은 데서는 자주국방 뭐 이러지만 미군이 쑥 빠져나가면 우린 이렇게 돼요. 진짜로 지금 상태가. 그럼 미군은 뭐다? 혈청주사인 거야. 그걸 백신으로 바꾸려고 대통령들이 고생하는 거라고. 지금 전시작전권 막 가져오려고 하고 백신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알겠어? 우리나라가 전쟁은 엄청 당했죠. 대국하고 무적에 싸웠죠. 우리나라 침범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방어는 세계 최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주국방, 백신. 백신이 그거예요. 우리 몸의 자주국방입니다. 우리나라를, 내가 몸을 지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게 백신인데요. 이 백신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죽거나 살아있는 애들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한테 미리 경험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이런 놈 조심해. 그럼 진짜 생생한 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항체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알겠지? 그게 백신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참고로. 여러분,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최초의 항생제 이름이 뭐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항생제의 이름은 페니실린이요. 알겠어요? 페니실린. 그게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워가지고 총상을 입고 가요. 연합군은 3개월에 복귀한대요, 바로. 근데 독일군 6개월에 있다 복귀. 그래서 처칠이 뭐라고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승리다. 그 정도로 세균을 잡는데 탁월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균이 막 우리 몸에 번창하면 그거 뭐라 불러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 이런데 곰구 이런 것도 다 염증이거든요. 페니실린 한 방이면 다 나요. 금방. 그 세균 잡는데 탁월하다고. 이게 푸른 곰팡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결핵, 폐렴, 콜레라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탄저병은 살이 썩는 거예요. 인간은 걸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과 보면 시커멓게 땅에 떨어진 거 말고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썩는 거 있죠. 그게 탄저균이고, 그걸 초식동물들이 먹으면 탄저균에 감염돼요. 그걸 인간이 먹으면 또 탄저균에 감염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로?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저거 잡을 수 있어, 없어? 못 잡어. 너희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각 그런 말 하지. 그 병원 가면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주사 맞잖아. 야, 이거 자꾸 맞지 마. 내성 생겨. 여러분, 내성은 항생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생제가. 감기는 바이러스라 내성이 아니에요, 그건. 알겠습니까? 그 항생제 내성이 생긴다, 그런 말은 세균한테 쓰는 말이에요. 알겠죠? 요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특성상 나온다면 요런 거 펩티도글리칸.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 이건. 만약에 자기가 2학년 때 생명과학을 간다 그러면 요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요거 핵이 유무, 핵산의 유무를 구분을 반드시 하세요. 항생제. 자, 이제 바이러스는 목숨 걸고 공부하세요. 왜? 이 장 끝날 때까지 바이러스니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는요, 기본적으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거든요. 그 생물적 특징도 있지만 무생물적 특징도 있어서 그냥 무생물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마냥 무생물이라고 보기 또 어렵고요. 알겠어요? 생물적 특징은 얘는 핵산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핵산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될 수 있다고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기서 질문 잠깐. DNA가 복잡하냐, RNA가 복잡하냐? 그렇죠. 몇 중 가닥? 이중 가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돌연변이는 누가 더 쉬울까? 복잡한 애가 쉽게 돌연변이 할까? 단순한 애가 금방금방 변할까? 단순한 애예요. RNA가 제일 무섭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류에게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코로나죠? 그게 RNA 바이러스예요. 걔의 전신이 사스예요, 사스. 알겠어요? 걔가 돌연변이 돼서 코로나까지 온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생물적 특성이 맞아요. 근데 무생물적 특징이 뭐냐면 저 바이러스는요, 얘가 없어요. 효소가 없으면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이걸 못합니다. 물질 대사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복제 같은 DNA 복제를 개체수를 늘릴 거 아니냐? 그거 못해요. 얘들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생물, 그걸 활물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활어회 들어봤죠? 활어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활물, 살아있는 생물. 활물 기생해야 돼.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뭐를 만들어낸다? RNA, DNA를 계속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열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분열은 살아있는 생물이 DNA량이, 핵산량이 증가하는 걸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분열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얘는 뭐라 불러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특징이라고 불러요. 얘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 자체가 전체적으로요, 핵산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느냐? 단백질 결정체가 둘러싸여 있어요. 자, 바이러스는 뭐뭐로 되어 있다고요? 단백질. 이건 껍질입니다, 껍질. 그리고 핵산으로만 되어 있어요, 핵산.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항원, 항체 반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원도 항체도 모두 뭐예요?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항체는 바이러스의 얘를 공략합니다. 이게 바로 항체가 공격하는 항원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백질의 DNA 구조나 RNA 구조, DNA 구조죠, 단백질은. 그러니까 아미노산 구조 참. 단백질, DNA, RNA 어디 있어요? 아미노산 구조를 파악해서 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단백질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일반적으로. 알았습니까? 근데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바이러스제라고 하거든요. 치료제잖아요. 그거하고 사스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좀 달라요. 왜? 돌연변이죠. 그 단백질 결정을 이루는 그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다. 이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니까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생선의 단백질과 닭고기의 단백질 맛이 다르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세포가 아니므로 분열하지 않는다. 얘는 분열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 DNA나 RNA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는데 이게 보다 항원의 역할을 하는 애다. 단백질 껍질이. 다음, 독립적 물질 대사가 불가능. 당연하죠.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숙주라고 하는 활물 기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바이러스들이 어디를 숙주로 삼냐? 대장균을 숙주로 잡아요. 대장균. 대장균 안에 들어가서 얘들이 개체수가 커진 다음에 뚫고 나와요. 그럼 대장균 어떻게 되냐고요? 죽죠. 작살납니다. 걔가 증식해서 뚫고 나와요. 그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어떤 바이러스는요, 림프구에 기생해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들어봤어요? 에이즈? 걔는 T림프구에 기생을 해요. T림프구에. 거기에만 숙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하거든요. 분열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증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이 T림프가 뭐 하는 역할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몽타주 그리는 애예요, 걔가. 몽타주를 그리는 애라고요. 걔 몸속에 들어가서 걔를 죽이는 거야, 거기서 증식하면. 그럼 뭔 일이 생기냐면, 외부에 새로운 병원균이 침입하지, 몽타주 그릴 애가 없어. 이게 뭐랑 똑같은 줄 아냐? 막, 청금 5호, 현무 5호, 우리나라 미사일이잖아, 다 막. 응? 4,000km 막. 3,800km 막 미사일이 수만 대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레이더가 없어. 좌표를 딱 찍어서 거기 쏴야 되는데 그 좌표를 찍을 게 없다고. 무기만 잔뜩 있고. 그렇다고 뭐 현무 5 들고 뛰어가서 막 싸울 거야? 4,000km 뛰어가가지고. 이게 뭐냐?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야. 그러니까 세균을 볼 수 있는, 그렇다고 야 죽느냐 그건 아니야. 백혈구나 이런 대식세포들은 다 있어. 얘들은 특징이 뭐냐? 아무거나 다 죽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병원군이 단체로, 그리고 강한 놈이 오지 않는 이상은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왜? 그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자가적인 면역이 없다는 거야. 자가 면역이. 알았어? 그렇게 숙주가 따로 있다는 거.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데 역시 얘기잖아. 뭐 죽거나 잠깐 살아있는 바이러스 좀 침투시키면 우리 몸에서 걔를 몽타주를 그려서 기억을 하고 있어. 걔도. 근데 니들 가만히 보면 독감 주사는 매년 맞지 않냐? 가만히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감기가 다르고 독감이 다르다, 니네들.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라고 그래. 이거 뭐 외우지 않아도 좋아. 독감은 인플루엔자야. 근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RNA 바이러스예요. 3개월마다 돌연변이를 해. 자, 백신이나 치료제 맞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니? 최고로 빨라 2개월이야. 막 열심히 만들어놓으면 변형했어 벌써. 그럼 그거 치료제 풀면 뭐 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 잡는 거야. 기존에 있는 애들. 신종은 못 잡고. 그게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 겪었던 일들이야. 코로나 19, 18 막 되게 많잖아. 그래서 노르웨이나 동부 유럽은 어떻게 했어? 야,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열어. 그냥 걔들 자가 면역했잖아. 격리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했어. 죽으면 아유 죽은 대로 막 애도하고. 우리나라는 어땠냐? 막 다 분리하고 막 응? 왜 음식점에서 할아버지랑 같은 자리만 싸움 나고 막 응? 그랬잖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3개월마다 얘들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빨리 돌연변이를 하고 있는데 치료제 개발도 안 되고. 자,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간염. 여러분, B형 간염 알아요? B형 간염? 그 바이러스가 주된 거 A형, B형, C형, D형 다 달라요. 바이러스들이. E형은 또 B형과 누구랑 만나야 또 E형이 되고 막 이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냐 DNA 바이러스냐 이런 거에 따라 B형이냐 A형이냐 막 차이도 되게 많아요.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바이러스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특히 우리가 겪었던 거 코로나, 그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만 딱 국한해서 봅시다 오늘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데노바이러스 이게 누구 바이러스야? 감기야,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인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니네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야.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겼잖아. 얘들이 돌연변이 하는 거라니까 계속.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생동물이나 균류는 뭐냐? 원액, 진액보단 좀 발달한 애다. 자, 얘는 진액입니다. 진액. 원생동물은 진액세포인데 단세포 진액생물.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핵이 존재한다는 거죠. 핵이 존재한다. 핵막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원액보다는 좀 진화한 애들. 근데 얘는 그냥 말라리아 끝이에요. 말라리아라는 병원충이 있는데 이게 숙주를 누굴 잡아 들어가느냐? 모기를 잡아 들어가요. 알겠어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는 병이에요. 균류는 다세포입니다. 여러분, 균류랑 세균이랑 헷갈리지 마요. 균류 정도면요, 똘똘한 애들이에요. 고등 진화한 애들, 무좀. 알겠어요? 균류 그러면요, 포자번식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애들도 균류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좀. 불치병입니다, 무좀. 불치병. 거의 안 낫는 병인데, 요즘은 또 약 잘 쓰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뇌막염 같은 거. 막에 기생을 해서 사는 애들. 요런 것들 그냥 곰팡이류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버섯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알겠지? 우리가 중점 줘야 될 건 누구라고 그랬어? 바이러스. 알았냐? 바이러스. DNA, RNA, 이 바이러스다. 자, 감염병의 진단,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분명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는 거지. 자, 감염병의 진단은 요거, 검체. 사람에게 채취한, 니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 진단 뭘로 했냐? 난 그게 제일 싫던데.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래요? 자네 정말 용감한 친구고, 의무감이 상당히 있는 친구라, 나 한 번. 2번은 하기 싫더라고. 그걸 어떻게 참냐? 여러분, 자기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구나. 전 딱 한 번 했어요. 그 주사도 딱 한 번 맞았어요. 그가 없으면 음식점 출입 안 시켜준다고 그래. 그게 검체예요, 여러분. 혈액이나 타액이나 침 같은 거 있죠. 분비물. 이런 것들이 모두 검체거든요. 거기에 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먼저 진단검사를 보시면 너네 코로나 키트 있죠. 키트. 그게 신속 항원검사라는 겁니다. 요 키트 보면 요렇게 생겼죠. 요 약국에서 사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문구인데 C하고 T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키트?
여기다 타액을 딱 넣잖아요. 넣으면 얘가 딱 떠요. 이거 안 뜨면 무효. 알았냐? 이게 검체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안정적으로 흐른다. 검체가 딱 있다. 그리고 얘가 딱 뜨게 되면 이걸 양성이라고 해요. 양성. 걸렸다 이거예요. 걸렸다. 그러니까 항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 저 안 뜨면 음성. 그런데 이거 떴는데 이거 빨간 거 안 떴어? 그럼 무효.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 건 떠야 돼요. 검체가 있다는 뜻이니까 저게. 빨간 거 뜨고 저거 떠야 양성. 자, 얘는요. 보다 빠르고 간단하다. 하지만 간혹 정확도는 낮아요. 이게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애도 있다라고 떠버리거든. 여튼 우리는 간단한 검사로 빠르고 간단한데 누구보다 빠르냐? PCR. 유전자 증폭 시스템이죠, 저건. 저 PCR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간단하고요. 하지만 정확도는 저 PCR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50% 넘어요. 자, 바이러스 표면의 특정 단백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항원 역할하는 게 누구라고 했죠?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걔가 결합할 수 있게 이 안에 항체를 넣어놔요. 알겠어요? 항체는 걔 단백질하고 뭐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얘가 누구냐면 항체라는 애야. 항체. 아직은 항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 형질세포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봐봐요. 여기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기억, 니은. 기억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항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 이런 애가 있는 거죠. 나쁘게 생겼죠? 이게 항원인 거예요. 그러면 스몰 a를 잡기 위해서 얘는 누구 무기를 잡아야 될까요? 기억이죠. 기억을 잡는 순간 a의 항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원은 하나의 항체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항체는 기억을 딱 붙들은 얘만 공격해요. 머리 콕 찍어갖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 반응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를 코로나라고 잡은 다음에 A를 코로나 잡은 다음에 얘를 저 안에 넣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자, 요 두 얘기는 알겠죠?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 항체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존재하면 눈으로 색이 보인다. 그래서 선이 출현하면 얘는 병원체가 있습니다 라는 양성에 들뜬다. 여러분, 양성, 음성 아이들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항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병원균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그럼 검사를 했는데 항체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됐다. 그럼 항체가 있다는 표현이 양성입니다, 여러분. 양성은 다 위험해. 이러지 마세요. 항체가 있으면 양성 그러면 양성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쪽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체가 있다는 양성이니까 이건 나쁜 거죠. 알겠습니까? 있다 없다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진단 키트입니다. 원리가 항원항체 반응. 자, 두 번째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거니까 잘 보세요.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요. 핵산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DNA예요. DNA. 저건. RNA도 해요. RT, 리버스, 역전자 효소를 이용해서 RNA도 DNA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증폭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DNA를 예를 든 겁니다.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핵산을 이용한다는 데에서 신속 항원 검사하고 달라요. 걔들은 단백질을 구분했잖아요. 자, 미량이 있어도 정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 이걸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이 검사 자체가. 얘를 뻥튀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복잡한데 잘 들어봐요. 착한 사람이 98명 있는데 제가 2명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2명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희들이 외계인이야. 나쁜 놈을 뽑아내야 되는데. 근데 한 50명이 있으면 내가 몇 명 있겠어, 그 안에. 한 명이 있는 꼴이거든. 잘 보이겠습니까? 또 나쁜 놈이 잘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증폭을 시키는 거야. 100명? 그래부터 2명이야. 못 찾겠어. 10,000명 이러면 표시가 나죠. 20,000명 이럴 때 표시가 나죠. 이게 유전자 증폭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증폭 시켜서.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60명이 나요. 2번 증폭 딱 시키면 바로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증폭을 시키는 과정을 CT라고 불러요. C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이클로 3홀드라는 말이거든. 알겠어요? 3홀드라는 그런 말을 써요. 사이클로 3홀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성, 결합, 신장 이 세 개가 단계예요. 3단계. 얘를 벌려서, DNA가 둥중가닥이잖아요. 벌려서 여기다가 누굴 붙여요? 프라이머라는 양쪽에 끝을 붙여요. 잘 보세요.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가닥이죠. 뭐 주가닥 1, 주가닥 2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할 때도 그 병원체만이 가질 수 있는 희귀한 구역을 딱 찾아요.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미생물 그쪽에 연구하는 학자들인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병원체하고 여기가 달라. 이 부분이. 근데 그 부분을 설정할 때 이걸 좀 설정을 해요. 일단 특정 그 병원체에만 존재하는 그 염기 서열 구간을 찾아야 되고요. 안정돼야 돼요. 얘가 막 이렇게 지가 막 개별 증식하는데 막 변화가 심하면 이놈 다르고 저놈 다르면 이거 주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병원체를.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막 애들이 개체수가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찾고 그 다음에 길이도 적당해야 돼요. 길이 한참 길면 얘 같은 경우 프라이머 움직이다 끝나겠다. 그럼 선택을 하면 잘 보세요. 2개를 딱 붙여요. 이것도 DNA거든요. 그러니까 양 끝단에 2개를 붙여서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복제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하는 거야? 2배, 3배, 4배 계속 증폭을 시켜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봐라. 그 증폭을 시켰더니 한 10번, 20번 증폭시켰더니 바이러스성이 점출됐어. 이러면 얘는 양성이야, 양성. 무조건. 한 20번, 30번을 돌렸더니 아직 미량이 검출됐어. 그럼 약간 음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40번 돌렸는데 거의 없다? 그러면 음성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얼만큼의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포지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키트, 진단 키트에 떴는데도 이걸 또 안 뜬 애들도 있어. 알겠니? 유전자 증폭 검사로. 알았어? 대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떻겠냐? 엄청 오래 걸려. 거기에다가 일단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 알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정 구간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유전자 증폭 검사는 그 정밀도만큼 최고지만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 알겠지? 자, 이 3단계를 CT라고 부르고 CT 횟수가 작은데 병원체가 감염됐다, 보였다, 검출됐다. 그럼 걔들은 양성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유전자 증폭 검사 PCR하고 진단키트하고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 시간과 정밀도예요. 알았죠? 누가 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누가 더 정확도가 높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환자의 교재 맨 밑에 실험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170쪽인가? 176쪽 8쪽이냐? 178쪽 맨 밑에 실험 보세요, 여러분. 그 실험 종류가 4종류입니다. 근데 밑에 실험 결과를 보시면 감염병 음성이에요. 그럼 병원체 없는 겁니다. 아셨어요? A는 항체가 2방울이 있습니다. 진단 시료에 감염병이 음성이고 얘 색깔이 뭔지 보세요. 얘 색깔 뭐예요? A 실험 결과 밑에 보세요.
A와 T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뭐 병원체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건 색깔이 안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C하고 T 있죠? 테스트에 빨간 줄이 안 떴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얘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D라는 거죠. 거기 실험 결과를 보니까. 맞죠? 그럼 얘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염병의 양성을 떴다니까 병원체 있다는 뜻 아니야? 얘가 붉은색을 떴죠. 그런데 사람 일이 붉은색을 떴다는 얘기예요. 이거 감염됐다. 양성이라는 얘기죠. 얘는 음성인데 얘는 양성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단키트에 테스트라는 곳에 색이 딱 나타나면 이런 꼴이다 이거예요. 이런 꼴이다. 안 나타나면 D 같은 거고. 이해 갔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감염병 추적 관리를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방역 당국에서 하는 건데, 자, 봅시다. 정보통신 기술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시면 그거 알죠? 자기가 자기 동네에 얼만큼 누가 걸렸고 이런 거 한참 떴었잖아요. 그게 AI 기술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완전 불화했어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그 되게 거짓 정보가 되게 많았고 사람들한테 혼란을 이야기했어요. 되게.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 이런 환자 규모를 측정하는 거에 당연히 인터넷이나 정보통신 기술 이용했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떴고 어제 오늘 감염돼서 막 떴고 근데 그게 그런 거죠. 몰라도 되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극성의 성향이 많았다. 오히려 막 밖에 외출을 자제해서 지역 경제로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 다음 두 번째 유행 상황과 전파 경로 예측과 추적 이건 뭐 갖고 찾는 거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란 말이 막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국에서 우한 사태가 딱 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많았냐면 중국의 여행자들 입국을 거부시키자. 근데 중국 자체가 그랬어요. 여행 나가는 거 막고 외부 들어오는 거 막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경로를 보니까 티켓 상황, 항공사의 그 매매 상황 이런 거 보니까 어디로 경로가 많았고 그래서 뭐라 하느냐 미국이 최초로 그걸 찾아냈죠. 우한에서 넘어가는 경로에서 감염자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예요. 얘들이 비행기 경로를 따라서 곳곳의 도시마다 창궐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최초의 발언이 우한이다 했다가 중국이 샤마! 하고 막 날피고 막. 그죠? 그런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경로 추적하는 거. 근데 사실 국제적 경로 추적은 국가 간, 좀 뭐랄까, 신뢰예요, 신뢰, 요즘에는. 중국이 기분이 안 그래요? 기분이 나쁘지, 자기들도. 거기서 아무리 출발했다 할지라도 계속 얘기하니까, 뭐 박쥐가 뭐 했네, 막 별의 설이 다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런 거 음모론도 있었잖아요. 중국이 일부러 퍼뜨렸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적인 정보를 딸 땐 요 정도. 자, 병원체 유전 정보를 분석한다.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유전자 증폭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체가 정확하게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를 찾아야 그걸 죽일 수 있는 항체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요거예요. 병원체의 특성을 파악한다는 건 뭐 단백질 서열 정리, 아미노산 순서 정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역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시기상조.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는, 맞는 치료약이 나오지 않는 생각을 못 해요. 못 쫓아갑니다, 인류가. 자, 감시체계 구축. 이건 인간이, 꿈꾸는 겁니다. 인간이 꿈꾸는 거.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은 반드시 올 거고, 이게 3년 주기로 온답니다, 이제. 3년 주기로. 거의. 그 다음에 방역 시스템을 연구는 하고 있었고, 방역 로봇이나 인공지능 로봇은 뭐냐? 실제로 전염 지역에 인력을 투입한대. 그때 그랬잖아요. 간호사가 부족했잖아요. 그때 너무 많고 간호사도 감염되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나 방역 로봇 같은 거를 투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자, 미래 사회 문제 해결. 여러분 요거 가만히 보세요. 이거 반드시 온다는 거죠. 팬데믹 옵니다. 온실효과 때문에 요거 일어나죠. 그러면 뭐가 올까요? 자연재해나 물 부족이나 식량 부족이 따라와요. 기후변화가 생기면
이 세계가 당연히 따라온다고. 산불이 발생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그럼 어딘가는 물이 부족할 거고 어딘가는 홍수가 날 거고 알겠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니네 나라 네가 왕이야. 근데 국민들이 배고파 죽겠대. 비가 안 온대. 그럼 누구 탓하겠어? 너 탓하지. 에휴 씨 왕이 저지랄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옆에 나라 침범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뭐야? 물 이러다가 저쪽 공격할 거 아니야. 우리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싸우려고 그걸 이겨버리는 거야. 그게 외부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대부분. 그러니까 그 혁명단체들 있지. 그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애들이 누구지? 일단 그런 애들 다 전쟁 왜 하는 줄 알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적이 생기거든. 그럼 내부 분열이 안 생겨요. 그래서 누구부터 죽여요? 머리부터 죽이는 거야. 수장부터. 그러면 걔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장기 집권이죠. 그게 이제 오래 버티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랑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걔는 이겨야 돼요. 그거 안 이기면 걔 실각해요. 분명히.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회 문제가 있고 이걸 이용한 과학의 역할 여기 여러분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빅데이터 기술이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이슈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의 어떤 기술력이나 뭐 장치 갖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축적된 거죠. 노하우 엄청난 거. 그럼 그게 뭔데요? 요즘 들어 니네 인터넷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 보면 자기 보는 기사에 어제 봤던 자기 제품이 중간에 뜨는 거 봤어요? 그게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뭐냐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보면요 알고리즘 생기잖아요. 내가 열면 막 내가 많이 봤던 거 내용들이 막 뜨죠. 그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오는 거 자기 전화 많이 오는 사람 흔들어봐요. 전화 많이 와요? 그런 거 다 빅데이터예요. 니네 정보가 팔린 거지. 그지? 돈 빌리시라고 뭐 이러면서 그지? 뭐 그런 거 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인데 잘못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빅데이터가 악용될 우려가 큰 게 쇼핑몰입니다. 아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4인 가족이면 이 정도 세제를 샀어? 그럼 1개월 후면 이거 다 써. 그럼 1개월 있다 바로 날라와요. 고객님이 저번에 사신 세제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 이거 또 와요. 이게 빅데이터 기술이라니까? 내가 쉐이브로션 있죠. 면도 100개 샀어요. 안 와요. 그건 4인이든 5인이든 그 쓰는 놈 아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와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신출 규모는 거. 내가 옷 하나 봤어? 맨날 뜹니다. 걔 맨날 와요. 어디를 열든 걔가 맨날 와요. 이게 빅데이터 기술이지.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날씨 같은 거예요. 날씨. 어떤 기후 상황, 어떨 때, 어느 나라는 가뭄이 좋고, 어느 나라는 홍수가 왔을 때, 이 나라는 이랬다는 빅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한 일기예보를 적중시킬 수 있어요. 현재 적중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한 72%? 미국이 80% 좀 넘으니까. 북한은 58%. 근데 그 전쟁 시에 걔가 78%예요. 걔들은 모든 걸 전쟁 쪽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근데 빅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높아질 거다는 거죠. 이런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과학이나 교육 같은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체인증 배터리 기술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거려. 여기 보면 로봇공학 기술이 이런 건 뭐냐? 현재 현대자동차는 40%가 전 세계 유일해요. 40%가 로봇가 차를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일자리를 잃어요? 사람이 일자리를 잃죠. 그게 문제점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정확도는 뛰어나겠죠. 그리고 걔들이 만들면 생산량 장난 아니죠. 걔들이 밤에 쉬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놀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계속 차가 나오는 거야. 빵빵빵. 그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나노 기술도 뭐 반도체도 나노 반도체로 들어가니까 삼성이 유일하게 이번에 성공했잖아요. TSMC 그쪽보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과학의 역할이다. 근데 여기에 뭐도 오겠습니까? 분명히 문제점도 따라오겠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라.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실시간 생활 데이터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스마트폰 위치,
시계 차고 다니면서 너네 뭐 심박수 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중앙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저장이 돼. 그러니까 챗 GPT 같은데 막 우리가 뭐 물어보잖아. 그것도 중앙에 저장이 돼. 이게 뭘까? 이제 상대방 나라의 그 빅데이터 활용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뭐 하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중국 거 있잖아. 그 딥식스인가 뭐 그거. 그게 걔들도 있었잖아. AI 그거. 그거 차단했잖아. 중국으로 우리 정보가 넘어가네 어쩌네 해가지고. 한참 그거 유행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실시간 생활 데이터나 이런 거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거는 계속 데이터를 싸가지고 전체적인 걸 프로세싱 해가지고 앞으로 그걸 예측하는 데 주요 의의가 되거든. 요거 보면 센서를 이용한 재량이야. 이 센서 조심해라. 이게 뭐야? 인풋이야, 인풋. 정보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냐? 그걸로 정보를 들어가면 나중에 그것을 분석해서 이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분석을 하면 실행기로 아웃풋이거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야. 자동문, 인지 아웃풋, 문 열어주고 이런 거. 스마트 조명,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이거 어디서 봤지? 기술 과정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 로봇 프로세서니까. 그런 로봇들이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분명히 나고 지금이야 당장 저 식당 가면 그 띠와가지고 막 이상한 이모티콘 띄우고 그런 로봇만 보는데 걸어다니는 로봇이 나올 거라고. 진짜는 전쟁에 중국 애들이 만드는 로봇가 뭐냐? 4발 달린 로봇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 기관총이 있고 막. 그럼 그건 뭐야? 적들이 총을 쏘는데 전진하는 거야. 걔들이야 막 무서워서 가겠냐? 그냥 계속 가지.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로봇 무기 쪽에서 많이 나올 거야. 분명히. 니네가 아마 너네 남자애들 군대 갔을 때 있을 거다. 그래서 로봇 병사 해가지고. 게임 좋아하잖아, 니들. 그지? 그걸로 진짜 게임을 해가지고 무인기로 싸우고 무인 잠수함으로 싸우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나라도 그걸 가오리인가? 뭐 해가지고 무인기 만들더라고. 진짜 비행기 하나에 무인기 5대씩 가는 거. 이번에 F-21인가? 우리나라 만든 그 신형기 있잖아? 그게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다 하더라고. 참. 이거 잘 봐봐. 이 피지컬 컴퓨터 기기, 이거 혹시 자기 교과서에 있는 학교? 야, 다 니네 비상인가? 비상 아닌 애들 없어? 그러니까 잠깐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피지컬 컴퓨터 기기가 정보를 인풋에서 분석해서 아웃풋을 하는 그 모든 걸 피지컬 컴퓨팅 기기라고 그래. 여기 보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있지? 이게 요거야. 중앙, 두뇌, 브레인. 그 다음에 광 센서가 뭐겠어? 받아들이는 거. 알았어? 그리고 브레드보드는 니네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브레드보드? 이거 땜납질 없는 거 있잖아. 밑에 전선 연결돼서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회로가 막 자유롭게 연결되는 니네 공부하는 보조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그게 이것들 회로를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가장 빠른 회로를 찾는 거지. 요런 게 지금 기본 프로세싱이야. 구성.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보내면서 그걸 쌓는 거야. 경험치를. 계속. 이게 빅데이터야. 자, 활용 봐봐.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문자, 영상, 음성. 그래서 카카오톡 있지. 니네 외국 거 SNS 쓰지 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엄청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많이 쓰잖아. 우리나라도. 너네 쓰고 있잖아. 뭐 인별그램 쓰나? 너는? 근데 동남아시아는 무조건 SNS야. 페이스북. 그게 자기 새로운 집이야. 그래서 그거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 지들끼리도. 그러면 그거를 갖고 있는 미국은 동남아시아는 꽉 잡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의 인성 이런 것들을 딱 데이터만 넣으면 그 사람들이 뭐 어디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거 뭐 이런 게 다 뜬다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런 것들은. 알겠냐? 자, 빅데이터의 생성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 센서의 개발 이런 건 뭐야? 너희들 유튜브 보는 그 누르는 버튼조차도 그게 정보가 되는 거야. 알았냐? 그 나라의 정보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무기가 되는 게 뭐냐면 쇼핑몰이야. 100%야, 이건.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가 최고냐? 쿠팡이 최고지. 미국은 타겟이라는 데가 있거든. 알겠어? 그 중국은 뭐 있대? 옛날에 알리바바였는데 요즘 누구냐? 아주 싼 거 파는 데 어디지?
어디? 아마야, 테무. 그런 데가 다 이런 거 이용하는 거라니까? 알겠어? 그 다음 보자. 장점과 문제점 이거 시험에 분명 나온다. 100%. 특히 장점은 니네가 읽으면 다 이해가 하는 것들이야. 다시 말해서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 다양한 변수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분석, 이거 기후야, 기후. 기후 같은 거 예측하는 거.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다 좋아. 좋은데 단점이 누구냐? 이거 100%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알았냐?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되고 요거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지나친 데이터 의존이 발생한다. 괜히 뭐 보고 어디가 뭐 했다더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나친 데이터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 같은 데도 허위 그 레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연예인도 무너뜨리잖아. 그럼 그것이 나중에 6, 7년 가가지고 아 무죄다라고 떠도 60% 이상은 그런 놈이다라고 걔를 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리고 분석 방법에 따라 편향되거나 잘못된 결과 노출. 이거 대표적 예를 내가 써놨어. 이거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2, 13 올해 독감처럼 그때 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독감 환자가 많다고 발표를 했거든. 실제를 보면 병원이 통통 빈 거야. 왜 그렇지? 봤더니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독감 검색어 친 거를 같은 환자로 취급을 한 거지 얘가. 알겠어? 분명히 오류야 이건. 그 다음 미국 대선 2016년에 누가 있냐. 요즘 트럼프 대통령 있지.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자. 그 되게 상원이 유명한 사람이고 클린턴 대통령 와이프인데 그 전이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얘가 이제 2번 이후에 나왔던 여자야. 근데 이 사람이 싸웠는데 빅데이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힐러리의 압승을 예상했어.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이 걔들이 그 트럼프는 공화당이고 그래서 그쪽을 엄청나게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사람들이 막 연출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딱 까놓으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잘못 잡아낸 거야. 투표자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다 거기에 반영을 시킨 거지. 마음 바뀌는 건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없어? 감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가 없어? 맥락이 없어. 그냥 오케이 그럼 오케이로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타겟 마케팅 사건 이건 뭐였냐면 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어떤 애가 임신했어. 딸이. 근데 18세야. 걔가 임신했는데 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뭐 낙태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어디 인터넷 찍어봤겠지? 타겟이라는 쇼핑몰이야. 근데 그걸 찍었다고 그쪽에서 임신에 관련된 그것들을 이제 막 그 가정에다가 무료 배송 뭐 이렇게 당첨 뭐 이런 걸 보낸 거야. 근데 아빠가 봤는데 뭐 우리 집에 임신할 사람이 없는데 그 자기 딸한테 갔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지. 난리 난 거야. 몰라도 될 정보를 알려줬다 해가지고 이거 법정까지 갔어. 이겼어 애들이. 굉장한 보상을 받았거든. 받으면 뭐냐고 딸내미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빅데이터가 악용된 거야. 이상하게. 그 다음에 AI 채용, 이건 또 뭐냐면 아마존 굉장히 그 전 세계 유명한 그룹이 거기다 아마존이 공개 채용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이제 살리려고 AI로 뽑았는데 여자들이 다 떨어진 거야. 왜 그랬나 봤다. 근데 옛날부터 7, 8년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자들을 판단한 거야. 그 여자들이 이제 학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서 여자면 무조건 탈락시킨 거야.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남자면 다 채택됐어. 나중에 다 뒤집어 까보니까 그냥 AI가 그렇게 한 거야. 여자들은 이미 마이너스 몇 점으로 출발을 시킨 거지. 이 굉장한 오점. 그래서 표본이 편향적이고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맥락을 고려치 않은 분석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 우류 기록이야. 알았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마냥 신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도가 있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건 민감하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선별하는데 반드시 비교 검증해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뭐 니들이 찾아야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써놓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는요, 과학 실험에서 이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들어가는 걸 해줘 이만일까지 가지도 못해요, 마리아나이구는. 근데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같다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 기상맞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얘들은 요즘에 옛날에는요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돌려봐요. 그 다음날 걸 돌려본다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작년 이만큼 몇 년도 몇 년에는 이랬고 몇 년 이랬고 그래도 그들이 수많은 예를 보고 딱 결론을 내리니까 지금보다는 그 예측 뭐가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제일 많은 곳. 유전체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뭡니까? 그 정보량이 많으니까요. 이러한 유전체가 있을 때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많이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더 정확한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되면 신약이 개발이 충분히 쉬워져요. 얘들이 여기까지 갈 거니까 미리 여기까지 개발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쪽 방향으로 루트를 타고 얘들이 많이 변이를 하면 그런 병원체는 잡을 수는 있는 거죠. 지금처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한 활용입니다. 아셨습니까?